자, 이어서 우리는 이제 용어정의 끝냈고 1강에서는 2강에서는 이제 0, 3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 들어갑니다. 적용 대상물은 거기 기출 보니까 17회, 18회, 20회 이렇게 나와 있죠.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먼저 이제 대지부터 보겠네요. 대지. 왜 대지가 먼저 나오느냐 하니까 건축물은 주로 이제 대지 위에다 져요. 물론 물 위에다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원적으로 대지 위에다 짓는다. 그 대지가 소위 이제 토지인데 실제로 이제 뒤에는 토지죠. 그래서 이 대지를 개수를 셀 때 거기 필지로 나눈 토지가 대지가 되는 거예요. 필지. 그래서 필지가 곧 대지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필지가 3개면 대지도 3개다 이렇게 되는데 다만 이 필지의 개념이 어디서 나왔느냐? 거기 읽어보니까 무슨 법이냐니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있죠. 거기서 이제 근거법인데 이 법이 옛날에는 지적법이라고 그랬어요. 지적법. 이제 지적법이 중간에 측량, 조사 무슨 법을 갈아탔다가 최종적으로 요 법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필지가 곧 대지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여러 개의 필지를 묶어서 하나 대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 이상 필지를 쪼개가지고 하나 대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대지 하나가 하나인데 예외가 있단 말이죠. 먼저 묶어서 보는 거. 묶어서 보는 것이 거기 괄호 2번입니다. 둘 이상 필지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나오죠. 근데 옆에 페이지 보면은 괄호 3번에 그럼 반대로 괄호 3 하나 이상 필지를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예외가. 먼저 괄호 2번 봅시다. 괄호 2번. 괄호 2번은 둘 이상 필지를 갖다가 몇 개를 본다? 한 개 대지를 보는 거예요. 한 개 대지로. 그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니까 6가지가 거기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6가지가. 보니 6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6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6번까지 있는데 기본 강의에서는 일단은 1번하고 6번을 설명드릴 거예요. 1번하고 6번. 그렇게 함으로써 이해를 도와드리고 나머지는 시마 강의일 때 특별히 2번은 어렵거든요. 동그라미 2번은 어려워요. 그건 시마 강의일 때 해드리면 돼요. 그리고 또 문제풀이 할 때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한 번 이상은 다 6가지 설명 들어갑니다. 문제풀이까지. 어쨌든 여기서는 기본이니까 1번하고 6번을 설명드릴게요. 1번은 뭐냐? 1번은 별거 아니에요. 자, 현재 필지가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럼 대지도 원래 몇 개일까요? 2개겠죠. 근데 몇 개로 한다고요? 1개 대지로 한다는 거예요. 왜 1개 대지로 했을까?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양다리에 걸쳐서 지은 거예요. 양다리에 걸쳐서. 이쪽.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전체를 몇 개로 본다고 대지를 1개로 봐주는 거예요. 이거요. 별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동그라미 1번이 되겠고. 동그라미 6번 봅시다.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은 말이죠. 핵심 용어가, 키워드가 3개 정도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 먼저 이 말이 보여요. 나중에 사용 승인 신청할 때, 두 번째, 합칠 것을 조건, 합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자가 같을 것, 이렇게 3가지 핵심 용어가 보여요, 거기. 먼저 사용 승인을 받을 때 나오죠. 사용 신청할 때. 사용 승인 신청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다 지면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받는 걸 뭐라고 하냐면 사용 승인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얘기예요? 미래 얘기예요? 미래 얘기예요. 다 지은 다음에 두 번째 둘 이상 필지를 하나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묶을 거래요. 나중에 건물 지어놓고 묶는데요. 대지를.
그리고 끝에 보면 또 무슨 조건이냐?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한다.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자, 그림 들어갑니다. 이겁니다. 현재 토지가 두 개가 있어요. 이래서 두 개. 자, 그럼 원래 대지가 몇 개죠? 두 개 되죠? 근데 건물을 다 짓고,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나중에 사용 수익청할 때 이걸 합치겠대요. 합치겠대요. 그리고 여기 소유자하고 여기 소유자가 같고, 그러면 아예 허가 내줄 때 합친 걸로 보고 허가 내주란 말이에요. 합친 걸로. 이거 합친 걸로 보고. 나중에 어차피 나중에 합칠 거니까 합친 걸로 보고 건물 허가를 내달라 그 뜻입니다. 그럼 건물을 좀 크게 지을 수 있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사용 승인 합칠 거 소유자 같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나중에 하면 되고, 다음 괄호 3번. 괄호 3번은 뭘까요? 이제 반대 역발상. 괄호 3번은 뭐냐면 역발상인데 뭐냐?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한 개의 대지로 한대요. 한 개. 하나 이상 필지 일부의 토지를 한 개 대지로 하는 거예요. 자, 하나 이상은 한 개의 일부도 돼야 한대요. 되지요. 두 개의 일부도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는 모두 몇 가지가 나열되고 있느냐? 모두 5가지가 나열되고 있어요. 5가지. 그렇죠? 5가지. 이 중에서 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2개를 선택해서 설명드립니다.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5번을 갖다가 설명드릴게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5번. 자, 동그라미 2번은 뭔 얘기 나오면 농지 전용 허가 이런 얘기 나오죠? 농지 전용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설명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농지가 있어요. 자, 농지가 현재 몇 필지가 있습니까? 2필지가 있죠? 그 농지는 뭐 하는 게 원칙이에요? 투자하는 거예요? 투기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게 원칙이에요? 농사 짓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게 투기 수단으로, 투자 수단으로 많이 쓰였잖아요. 그죠? 농지를 사가지고 용도 변경해가지고 건물 짓고 그러는 바람에 무슨 문제가 많았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매스컴에 나온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했으니까 다 편법 비슷하게. 자, 그러면 농지는 농사를 짓는 게 원칙이다. 나 농사 짓는 거 이렇게. 농사 짓는데 이렇게 농사 짓는 걸 농지법에서는 뭐라고 하냐? 농업 경영한다 그래. 농업 경영한다. 농업 경영하는 게 원칙이죠. 농지니까. 농업 경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농지 옆에 옛날 말로 신장로가 생기는 거예요. 신장로가. 즉 도시구흥계획에 의해서 옛날에는 도시계획 그랬는데 지금 도시구흥계획 그렇게 불러요. 도시구흥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생긴대요. 도로가 생겼고 그러면 이 주인이 만약 여기도 A고 A다 둘 다 A가 갖고 있다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도로가 생기니까. 그래서 옆에다가 이걸 이만큼 자른 다음에 일부 여기 일부 여기 일부 그죠? 이건 2필지 일부죠? 여기 일부 여기 일부를 갖다가 흙으로 메꾼 다음에 여기다가 뭘 짓느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지어가지고 세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은 농사 져요, 안 져요? 안 짓죠? 이게 변신했죠? 농사 짓던 데서 농사 안 짓는 땅으로 변신하잖아요. 이걸 농지법상 전문용어로 농지를 전용한다. 그래, 거기에 농지 전용 허가 받아서 농지를 전용해서 이렇게 쓴단 말이죠. 요때 요 창고 들어간 요 땅, 일부 땅도 몇 개를 본다고요? 한 개의 대지로 보겠다 한 뜻입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일부를 갖다 한 개 대지로 본 거예요. 이 부분만. 다음 동그라미 5번. 여기는 핵심 용어 2개 보여요. 일단은 뭐냐면 앞에 뭐가 들어가냐? 5번은 앞에 사용 승인이 보여요. 사용 승인.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뭐가 보냐면 나눌 것이 보여요. 반대로. 나눌 것을 조건이 이렇게 나가요. 한 필지 이상에 있어서 사용 승인받은 다음에 나눌 것을 조건한다. 여긴 뭐였죠? 합칠 것이었어요. 여긴 나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쉽게 하려고 그냥 한 필지로 합시다. 한 필지도 되니까. 예를 들면 한 필지가 있었다. 근데 여기 옆에다 이제 건물을 짓는 거예요. 하나도 되죠? 일부. 여기 일부에, 일부에다가 여기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나중에 사용 승인할 때 뭐 하겠다고요? 쪼개겠다. 이렇게 쪼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만 하나의 대지를 본다? 이 부분만 하나의 대지를 본단 말이에요. 이 부분만. 일반 한 개 대지를 볼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동그라미 5번. 다음 이어서 11쪽 제일 밑에 2번 페이지 말고 자 2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2번 건축물이 나오죠. 밑에 건축물은 아까 그림 그렸다시피 일단은 지붕이 있어야 돼요. 지붕과 시험제 아주 옛날에 지붕이나 틀렸어요. 지붕 또는 틀렸어요. 지붕과 엔드입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 그러니까 건축물이 되려면 지붕이나 뭐가 있어야 되고 지붕은 기본적으로 있고 기둥이나 벽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바로 건축물입니다. 근데 정착해야 돼요. 이게. 정착하는 공작물 중 이 정착은 여러분들 민법 총칙에서 물건 배울 때 토지에 정착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부동산, 부동산이죠. 이 정착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딸린 시설물, 부속 건물도 합쳐서 딸린 시설물도 역시 건축물입니다. 부속 건물도 합쳐가지고. 그런데 지하 차고 물어봤죠, 제가. 지하에 있는 차고예요. 건축법상 건축물이다 아니다. 지하 차고. 읽어드릴까요?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다 건축물이에요. 지하 차고 건축물이에요. 또 저기 종로 5가 옛날에 거기 마로니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연극하는 데가 다 지하에 들어있어요. 그것도 건축물이에요. 또 지하철 역사 여기 역 밑에 점포 있죠? 상가, 지하 상가. 그것도 건축물이에요. 그러므로 건축법 규정에서 짓게 되는 거예요. 또 높은 곳에 설치한 것. 고가는 높은 곳에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림도 하시면 되겠고. 넣읍시다. 이게 건축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건축법을 정하지 않는 거. 다음 페이지입니다. 괄호 2번. 건축법을 정하지 않는 거. 건축물처럼 생겼고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쉬운 문제로 최근에 나왔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쉬운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거기 4번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라는 게 있어요. 그거 괄호 공장 용도로 쓰이는데 이동하기 쉬운 거다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이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어떤 것들인가? 건축법을 정하지 않는다. 첫째 1번 문화재 보호법상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만약에 불국사 대웅전이다. 일단 건축물이죠. 지붕 있고 벽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현행 건축법을 정하면 안 맞아요. 다 철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봐주는 거예요. 정하지 않고. 또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않는 다음시설. 철도 역사나 지하철 역사에 거기 있는 거 있죠. 운전 보안시설, 철도, 선로 위나 아래로 가려지는 보행시설, 플랫폼, 기타, 급수, 급탄, 급유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동역에서 내렸다. 그럼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건너죠. 그게 뭐냐면 거기 2번에 위나 아래로 가려지는 보행시설이에요. 그런 것들은 건축물로 본다 안 본다? 건축물 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안전이 중요하니까.
또 리을에 보면은 특별히 옛날 같은 데는 이 기차가 뭐로 가냐면 석탄으로 갈 때 석탄으로. 여러분들은 나이가 좀 어려서 석탄으로 가는 기차 봤는가요? 영화에서나 봤겠죠? 아주 멋있어요. 시커먼 것이 이 앞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연기 나고 이렇게 아주 박력이 있어요. 이게 약간 칙칙칙 하죠. 요즘 기차는 휑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이때는 아주 박력이 있어요. 옛날 영화 같은데 나오잖아요, 그죠? 폭발시키는 거로 아주 박력인데 그러면 이제 역마다 뭐가 이거 석탄으로 가니까 역마다 무슨 창고가 있을까요? 석탄 창고가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증기기관차잖아요. 증기기관차는 무슨 힘으로 가죠? 증기의 힘으로 가죠. 증기를 만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석탄 말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 또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요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디젤기관차예요. 디젤기관차.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는 뭐냐면은 이게 전기기관차. 디젤기관차는 네모 반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디젤기관차. 요즘은 어떻게 생기죠?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겼죠. 앞에 그죠? 이렇게 생겼죠. 세월이는데. 그러니까 거기 역마다 뭐가 있냐면 거기 보세요. 무슨 시설? 급수, 물, 급탄, 석탄, 급유, 디젤 기관차는 이 디젤유 그 기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설날 때 옛날 설날 때 보면은 기차가 꽃기차가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신기했어요. 지금은 별것도 아니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태극기 이렇게 하고 꽃 다 이렇게 치장하고 가요, 기차가. 1월 1일 날. 그렇게. 근데 이제 물을 여기서 끓이는데 기차에서 끓이는 거예요. 끓여야지 가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석탄을 여기다가 석탄이 여기 있잖아요. 석탄 여기다 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불을 떼는데 석탄을 불 떼는데 집어질 거 아닙니까? 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 만약 요즘에 전기가차 있으면 자동적으로 기기가 싹 이렇게 석탄을 날려서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누가 여기서 부었다 했다가 사람이 삽으로 이걸 이렇게 부었어요. 그러면 기차 안에 사람 보여요, 이걸 이렇게 집어넣는 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겨울에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때 이거 붓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역마다 있는 그거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동네에서 한번 고속도로 통행로 증기시설. 고속도로에서 표받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건축법 적용하지 않고. 4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공장에서 쓰는 건데 간이 찬 거예요. 공장 용도로 쓰는 간이 찬 건데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근데 그거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지 뭐라 나오냐? 공장 용도로 쓰는 컨테이너 간이 찬 거잖아요. 근데 주거용으로 쓰는 컨테이너 이렇게 나왔어요. 주거용은 여기 아닙니다. 주거용이 아니라 주거지역에서 쓰는, 틀렸어요. 공장 용도로 쓰는 거예요. 다음 5번. 하천 내 수문 조작실. 하천 내 수문 조작실. 이것도 역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지에 쉽게 나오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쉽게 나오면 딱. 3번 공작물. 공작물이 현재 두세 문제 나왔어요. 현재 공작물 두세 문제 나왔습니다. 뭐가 나오냐? 그 대상인 거. 몇 미터 넘는 대상인 거. 일단은 공작물이 뭐냐?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고가수는 물탱크예요. 물탱크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가수. 지하대표. 이런 것으로서 이 공작물인데 무조건 다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요건하에서 신고하느냐? 대통령령으로 정한 걸 맞아야 돼요. 그 대통령령, 즉
건축법 시행령에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박스예요. 여기에 맞는 것만 신고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맞는 것만 신고하는데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거기 특별자치시장. 이건 세종시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세종시. 특별자치도지사. 이건 제주도를 얘기한다고 그러고,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히 여기 구청장은 말이죠. 자치구 구청장이에요. 자치구 구청장. 구도 자치구가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어떻게 쉽게 구분하느냐? 자치구청장은 지방의회가 있는 거. 구의원 뽑는데 그 구의원이 있는 곳이 바로 자치구청장입니다. 자치구청장인데, 그럼 노원구는 자치구예요? 자치구 아니에요? 자치구, 노원구의원 있죠? 그런 뜻이에요. 자, 에게 신고한다. 모두 명이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데, 앞으로 건축법에서는 특별자치시장 이하 구청장까지가 되게 많이 나와요. 웬만하면 한 90%가 얘네들이 나와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이들을 다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앞으로 그분들 이렇게 표현, 그분들. 이거 요즘 제가 그분 때문에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옛날 20년 전부터 쓰던 말이에요. 제가 요즘 그분 그것 때문에 쓴 게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그 전부터 그분들 썼어요. 이 그분들, 그럼 누굴 얘기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등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누구에게 신고한다? 그분들에게 신고하는데, 요건에 맞을 때 그분들에게 신고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높아지면서 주가시 나왔어요. 주가시 나오는데 누구한테 신고하냐? 그러면 그 분들 이쁘게 썼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뭐라고 써야 될까요? 글씨 좀 못 써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대상. 여기 두세 문제 나왔는데, 외우는 거는 시험에 갈 때 외우는 방법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외우는 거는 일단은 어떻게 보는 것만 아세요. 자, 굴뚝입니다. 굴뚝이 7m짜리예요. 7m짜리 굴뚝은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신고한다. 5m는 안 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3번이 새로 개정된 거예요. 3번.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광고탑, 광고판은 봤죠? 이렇게 옥상 같은 데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또는 고속도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은단, 무슨 은단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술 광고가, 뭐 무슨 양주 광고 하듯이. 또, 어느 돈은 힘이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 거. 근데 거기 장식탑은 뭐냐면, 장식탑은 웨딩홀 같은데 이게 웨딩홀이 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웨딩홀 이런 거, 이렇게 장식탑이에요. 또 첨탑은 뾰족하게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되겠죠. 이렇게 이런 등등등. 이건 몇 미터 넘을 때 신고한다? 4m 넘을 때 신고한다. 그 얘기죠. 자, 그 정도 보고 나머지 외우는 거는 심의할 때 외우는 걸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이어서 13쪽에 13쪽 옆에 가서 자꾸 페이지가 나오는데 페이지는 나중에 하면 되고, 신고 절차.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위에 신고, 누구한테? 그분들에게 서류 제출하죠. 어떤 서류? 공작물 축조 신고서와 설계 도서를 갖다가 그분들에게 제출하는데, 요즘은 인터넷 시대니까 전자문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죠. 그런 뜻입니다. 다음 건축 설비.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면 보면 됩니다. 건축 설비. 다음 공사 적용 대상 행위 1번 건축. 시험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건축은 중개사, 관리사, 감정평가사 항상 잘 나옵니다. 우리가 건축법 배우니까 건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일단 17, 18, 19에 나왔다고 그랬죠? 17, 18, 19에 나왔다고 그랬는데, 자,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칠판 보고 얘기합시다.
일단은 그 행위를 보면은 대상 행위 뭐가 있냐면은 건축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대수선 행위 있고, 그다음에 용도 변경 행위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인데 2021년도는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용도 변경 나왔어요. 맨날 했던 거 나왔어요. 했던 거 나왔습니다. 연습 되게 많이 했죠. 여기 나왔고. 근데 가장 유력한 데는 건축이에요. 원래 건축 제일 많이 나고, 그다음 대수선, 용도 변경 이렇게 나오는데 2021년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는 뭐 건축이나 대수선 나올 수도 있겠죠.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단은 여기 건축 그러잖아요. 건축 속에는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이 용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건 뭘 의미하냐? 건축은 건축이요, 대수선은 대수선이요, 용도 변경은 용도 변경이다. 따로따로 논다. 마치 우리가 삼국지 할 때 뭐 무슨 나라 뭐 위 뭐 이런 나라 있나 위 초고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하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 하듯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대선을 얘기하려면 따로 대선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건축 그러면 안 돼요. 대선 따로 대선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건축은 도대체 어떤 것도 있냐? 모두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거기 날리고 있죠. 보니까 제일 먼저 이거 이미 기초 인문강의 했었어요. 또 해드려요. 결국엔 이건 여러분들은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이 그림을 갖다가 이 내용을 최소한도 7번 내지 8번을 듣고 가요. 이제 두 번째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가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신축은 뭐냐? 신축은 빈 대지에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거예요. 주된 건물을 지어도 신축이고, 빈 대지에 부속 건물을 지어도 신축이에요. 첫 번째 짓는 게 신축이에요. 주된 건물을 지어도 신축이고, 부속 건물을 지어도 신축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대지가 있는데 이미 부속 건물이 있었어요. 차고가 있었어요. 차고, 자동차 차고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진짜 건물, 주택이나 진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걸 뭐냐? 주된 건물. 이건 뭐다? 신축이에요. 신축. 이미 창고가 있었어요. 진짜 농가를 짓는 거예요. 신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미 주된 건물은 있었어요. 진짜 주택은 있었어요. 근데 새 차를 뽑으니까 차고 하나 만들겠다 싶어서 부속 건물인 차고를 여기다 부속 건물 만들었어요. 이건 뭐다? 증축이다. 그러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신축, 이거는 증축이에요. 다음, 같은 대지 안에서 A동이 있었어요, 이미. 근데 이게 만약에 병원이다 보면은 같은 대지 안에 A동이 있었는데 병원 운영이 잘 돼서 B동, 신관을 만들었어요. B동을 갖다가 이렇게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증축이에요. 이것도 증축이다. 같은 대지 안에서 한 동 더 세우는 것도 증축입니다. 신축이 아니라.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증축은 어떤 것이 많으냐?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옆으로 이렇게 내짓거나 위로 올려지는 게 이것이 제일 많아요. 증축, 그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증축이죠. 이것도 증축이고. 그런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것도 증축이라고 됐어요. 몇 층짜리 건물이죠? 3층짜리 건물이죠? 근데 건축주가 이렇게 막았어요. 졸지에 몇 층으로 돼버렸어요? 4층 됐죠? 이것도 증축으로 봐요. 증축으로 봅니다. 겉으로는 안 늘어났잖아요. 안으로 이게 바닥 면적 늘어났죠? 바닥 면적 늘어나면 옆 면적 늘어나죠?
옆면적 늘어나면 용적률 늘어나죠. 층수 늘어났죠. 증축입니다. 그게 중기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하시면 되고, 다음 개축, 재축. 개축과 재축은 공통점이 뭐냐? 다시 축조한다. 다시 짓는 거예요. 개축이든 재축이든 공통점은 다시 짓게 되는데, 개축은 재축은 그 동기 내지 과정이 좀 달라요. 개축은 인간의 의지에서 스스로 철거하고 짓는 것이 개축이고, 재축은 자연재해로 멸실되었을 때, 무너졌을 때 짓는 것이 재축이에요. 그렇다면 강원도 산 밑에 펜션이 눈사태가 나가지고 무너졌어요. 다시 짓는다면 뭐가 될까요? 개축일까요? 재축일까요? 재축이 되겠죠? 이거하고. 그런데 부모님이 시골에 계셨는데 집에 자꾸 비가 새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들이 며느리 몰래 돈을 보내줬어요. 고치라고. 그래서 부시고 새로 짓네? 그건 뭘까요? 개축이에요. 개축. 되는 거예요. 다음, 이전. 이전은 거기 교재 보고 얘기하는 게 편해요. 자, 이전 봅시다. 이전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전.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니까 괄호 5번이죠. 괄호 5번 보니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자, 주요 구조부 아까 몇 개 배웠죠? 6개. 바지 보내주기. 그걸 해체해요? 해체하지 않아요?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때 말 잡는 문제예요. 말 잡는 문제. 말꼬리 잡는 문제. 살짝 어떻게 하냐?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그런단 말이죠. 해체하고 아니하고인데 그 주의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하면 주소 이전 그러면 세탁소 이전 그러면 딴 데 이사 가잖아요. 이건 달라요. 이건 같은 대지로 가는 거예요? 다른 대지로 가는 거예요? 같은 대지. 그거 희한하네. 그게 이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모션으로 보여드린다면 이 건축상 이전은 일단은 이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게 이전입니다.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전이 가능할까? 같은 대지 안에서 건물 위치 옮기는 거. 우리 있는 이 빌딩은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주로 목조 건물 있죠? 목조 건물 갖다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쓴다. 어쨌든 건축 개념은 모두 몇 가지 개념이 있다? 5가지 개념이 있다. 그런데 여기 개축, 재축 주의할 게 있어요. 요게 새로 짓는 거잖아요. 부셔졌던 스스로 철거하던 새로 짓게 되겠죠. 근데 원칙은 종전 범위 내에서 져야 돼요. 원칙은 종전 범위 내에서 져야 돼요. 그러니까 2층짜리 부셨잖아요. 2층 이내를 져야 돼요. 연면적이 500이죠. 500 이내 져야 돼요. 만약에 오버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시험 잘 나와요. 만약에 이것이 초과되면 이거 시험 잘 납니다. 2층짜리인데 3층을 져버렸어요. 이때 어디로 간다? 이때는 신축이다. 중축이 아니라 뭐다? 신축이다. 신축입니다. 이거 잘 납니다. 신축으로 한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잘 나와요. 그 다음, 대선. 이제 대선 봅니다. 대선. 여기 대선 나오죠? 대선은 고치긴 고치는 건데 많이 고쳐요. 근데 아주 많이 고치면 또 뭐가 가냐? 개축, 재축이 될 수도 있죠. 증축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긴 못 미치는 거. 그러니까 많이 고치긴 고치는데 증축, 개축, 재축 이런 건축까지 못 미치는 거. 거기가 바로 뭐다? 대선이다. 크게 고칩니다. 그러나 개축, 재축, 증축까지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대선입니다. 그럼 대선이 되는 경우가 거기
시험지에 나왔지. 17, 20에 2번 나왔지만 옛날에 많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대선 되는 경우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8가지가 있죠. 8가지. 그 중에서 기본 강의에서 잘 나온 거 거기 1번이 많이 나와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 뒷부분을 주목하세요. 1번의 뒷부분 보면은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원 또는 병기하는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30점부터 일단은 주목하시고,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원 변경은 대선이다 해놓고 틀렸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고약한 문제인데 앞에 벽면적 앞에 뭐가 있냐면 한 글자 그가 있죠. 그가 있어. 그 벽면적이에요. 그럼 그가 뭐냐? 그가 뭐냐면 내력벽이에요. 그래서 내력벽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원 변경할 때 대손입니다. 그냥 벽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력벽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원 변경입니다. 그 다음 8번 동그라미 8번 이게 아마 20회 때 나왔을 거예요. 동그라미 8번은 동그라미 8번은 뭐냐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 면적을 여기는 그냥 벽이에요. 내립벽이 아니라 그냥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원 또는 변경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지에 뭐가 나오냐? 앞에 부분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잖아요. 근데 건축물 내부에 인사이드 내부라고 해요. 내부 이렇게 말장 문제가 나왔다. 말장난 문제. 내부가 아니라 외벽이죠. 그렇게 냈어요. 그렇게 내죠. 자, 세 번째 건축행위입니다. 뭘까요? 대상이 뭐다? 용도 변경. 여기 올해 나왔어요. 용도 변경. 나올 만한 게 나온 거예요. 용도 변경. 여기서 올해 나왔는데 용도 변경. 맨날 연습했어요. 이 용도 변경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갈 때까지 10문제 이상 풀고 가요. 근데 올해 나왔습니다. 10문제 이상 풀고 가겠는데 올해 나왔는데 자, 용도 변경 보겠습니다. 먼저 뭐가 주관식 나온 적이 있느냐? 밑에 이렇게 나왔어요. 주관식 문제. 전에 나온 겁니다.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고 분리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용도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한다? 용도 또는 건축물의 용도라 부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별표 1 그 다음 페이지 별표 1 가가지고 위에 동그라미 2번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별표 1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가보면은 용도가 몇 개로 구분하였을까요? 용도가 29개로 구분했어요. 막내등이 봅시다. 맨 뒤에 잠깐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용도가 마지막 용도가 29번 있죠? 29번 찾으셨어요? 29번 천천히 봅시다. 29번 마지막 요즘 유행하는 거죠? 야영장이죠? 우리는 옛날에 생각도 못했어요. 최근에 야영장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든 겁니다. 야영장. 야영장 설이 바로 뭐다? 용도 29개 중에서 용도 막내등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용도를 갖다 총 몇 개의 용도로 쪼개놨다? 29개로 쪼개놨다. 그 중에서 제일 앞에 부분입니다. 제일 앞에 부분 보니까 먼저 뭐가 나오냐면 1번이 첫 번째가 단독택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2번 보니까 뭐가 나오죠? 공동택 나오죠. 일단은 기본 강의에 맞춰서 맞춤 강의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복잡한 건 시험하게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단독택 봅시다. 단독택 보면은 넓은 의미의 단독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단독택은 몇 가지가 있냐? 좁은 의미의 단독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A까지가 뭐냐면은 건축법상 단독택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단독택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구나. 네 가지가 있구나. 그런데 이놈이 주택법 가면은 주택법은 이놈을 갖다 써요. 주택법에서 단독택은 몇 가지가 있게 되냐? 여기서 누구만 빼고 가져가냐면 공간만 빼요. 공간. 그렇다면 주택법상 단독택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뭔데? 단독택, 다중주택, 다가구택 이 세 가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내려서 근데 단독택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동택이 더 중요할까요? 공동택이 더 중요해요. 자, 공동택은 제가 좀 설명할 거예요. 기본 강의냐, 맞춤 강의니까. 일단 공동택은 몇 가지가 이름이 뭐냐면 아파트, 연립택, 넘어갑시다. 다세대택, 기숙사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상 공동택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법상 공동택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름 네 가지 쉬운 문제로 나왔는데 그러면 주택법에서는 몇 가지로 부르냐? 여기 이제 건축법이죠. 주택법. 주택법은 몇 가지로 부르냐면 세 가지만 돼요. 그래서 빌려갑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어디서 빌려간다? 건축법에서 빌려가요. 그래서 주택법에서 여기 와가지고 아파트 빌려갑니다. 연립도 빌려갑니다. 다세대도 빌려갑니다. 근데 기숙사는 안 빌려가요. 그러니까 주택법상 공동택은 몇 가지다? 세 가지다. 건축법상 몇 가지다? 네 가지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시험 문제 나오기를 아주 쉬운 문제 나왔어. 쉬운 문제로. 어떻게 나왔냐? 시험 문제 나올 때 만약 이렇게 나오면 이 시점 갑니다. 다음 중 공동택을 나열한 것이다.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보시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 그것이 주택법 규정인지 건축법 규정인지 이걸 밝혀야 돼요. 그러므로 시험 문제 내려면 다음 중 건축법령상 그러든가 아니면 다음 중 주택법령상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건축법령상 할 때 누구들하고? 기숙사들하고. 주택법령상 할 때는 기숙사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아주 쉬운 문제로. 그러면 기본 강의지만 아파트가 뭐고 연립이 뭐고 다세대가 뭔가는 설명드릴 거예요. 워낙 중요한 거니까. 자, 아파트가 뭐냐? 아파트 주택이잖아요. 근데 주의할 것은 층수가 5층 이상이라고 아파트 되는 거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층수가 5층 이상이라고 아파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으로 쓰는 개층수가 1개, 2개, 3개에서 5개 층 이상일 때가 바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층짜리 건물인데 밑에 3개층은 오피스텔 쓰고 위에 4개층은 주택 쓴다. 아파트가 아니다? 아닙니다. 실제 주택으로 쓰는 개층수가 5개층 이상일 때 아파트다. 그걸 분명히 하고 두 번째, 연립과 다세대. 자, 이게 연립주택일까요? 다세대주택일까요? 공동택이라고 가정하고 이게 아파트는 절대 아니죠. 사개층밖에 안 되니까. 연립일까요? 다세대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정답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몰라요. 모르는데 주의할 것은 모르는데 일단 연립과 다세대는 층수로는 구분이 안 돼요. 거기 보니까
연립도 몇 개층 이하다? 4개층 이하다. 넘어가서 다세대도 몇 개층 이하다? 4개층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층수 갖고는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로 구분하느냐? 그럼 뭐로 구분하지? 거기 덩치 크기, 즉 바닥문제 합계. 바닥문제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하면은 연립이고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가 되는데 그 뜻입니다. 자, 왜 또 하필이면 또 660제곱미터냐? 한 평은 3.3제곱미터로 계산합니다. 한 평은 약 3.3제곱미터로 계산하니까 200평이 되는 거예요. 200평. 그런데 시험 문제는 절대 평으로 안 나옵니다. 제곱미터로 나옵니다. 그것도 한글로 써가지고 제곱미터 나옵니다. 한글로. 어쨌든 이 바람잡기가 대강 얘기해서 이 바람잡기가 바람잡기 합계가 660제곱미터가 넘었다. 660제곱미터가 넘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연립이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합쳐보니까 660 이하다. 그때 뭐고? 다세대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항 보는 거니까 연립하고 다세대 보니까 괄호 열고 뭐 지하 주차장 그런 말이 보여요. 연립과 다세대 공통적으로 보면 괄호 열고 지하 주차장 이런 말이 보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예요. 이게 A동이 있고 이게 B동이 있습니다. 이게 공동택이라 부른다면 여기 만약에 500제곱미터예요. 바람잡이 합계가. 여기는 600제곱미터예요. 자, 그럼 A는 뭘까요? A 뭘까요? 공동택인데 뭐예요? 다세대죠? B는 뭘까요? 다세대죠? 근데 여기 지하 주차장을 공동으로 써요. 지하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렇게 차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 A동 사람도 쓰고 B동 사람도 쓰는 거예요. 이게 합치면 얼마죠? 1100이죠. 합쳐서 계산하면 바람잡기 1100이니까 연립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지하 주차장을 공동 쓸 때는 합치느냐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보느냐 그 뜻입니다. 뭐라고 봅니까? 거기 보니까 합쳐본다, 각각 본다? 각각 본다고 돼 있죠. 각각 거기 각각의 동으로 본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뭐다? 그냥 다세대다 그 뜻입니다. 여기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연립 아파트 다세대는 이 정도가 끝이에요.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이걸 그대로 어디서 갖다 쓴다고요? 주택법에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택법에서 제가 이렇게 다시 자세하게 또 해드릴까요? 안 해드릴까요? 안 해줘요. 자세하게 뭐라 합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했는데 주택법은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연립입니다. 다세대입니다. 지난번 건축법 설명으로 가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지 진도 나가죠. 언제 한 걸 또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시고, 나머지는 언제 다룬다? 심화 가기 전 다루면 되고, 이 별표 1 끝부분 갑시다, 이제. 별표 1 끝부분 보면 이제 용도 29가지 있었죠? 끝에 보면 비고도 끝나고 보면은 이제 뭐가 보이냐? 괄호 2번 뭐가 보입니까? 시설군의 분류가 보이죠? 시설군의 분류 찾았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여기가 용도 변경이에요. 여기서 올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시설군의 분류부터는 3강에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3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